세 번째 이슈가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조중동의 절규. 재밌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계속 총선 이슈예요. 우리가 입에서 안 가졌다고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이긴 게 아닌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면은 저쪽 애들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다 절망에 빠져 있다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막 죽으려고 그래. 특히 조중동은요,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앞서간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중동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보고 있는지, 조중동의 절규를 사설을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오만 불통 윤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제목 보세요. 제목. 오만하고 불통인 윤석열을 민심이 심판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역대 최악입니다, 진짜로.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있는 일.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압승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과 비교해도. 그러니까 압승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우리 진 것처럼 우울해하지 마시라고요. 엄청난 압승을 했어, 우리가.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건 좀 웃겨요. 아니, 윤석열이 언제 뭘 했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규제개혁을 뭘 했어요, 지금까지? 나 황당해, 이거는 좀. 이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윤석열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 민주당이 압승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거 못하게 됐어. 그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윤석열이 2년간 한 게 없어요. 입으로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얘기했지, 한 게 뭐가 있어, 윤석열이 2년 동안. 한 게 없어.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하고 싶었으면요,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나야죠. 한 번이라도. 네? 184 구석의 야권 지도자를 만나야지 개혁을 하지. 이거 다 입법 과정이 있는 건데, 윤석열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조선일보.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윤석열이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규제개혁 표류한다는 게 표류를 해? 아니, 뭐 한 게 없는데 왜 표류하지? 웃겨 죽겠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돼야지요.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이 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오만하고 불통인 윤석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졌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디올백 논란, 주가 조작 이런 문제 났을 때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했다. 또 대권 함께 뛴 이준석 징계해버리고 쫓아냈지요. 그렇게 6개월 허송세월했고, 전당대회 직접 개입해가지고 나경원, 안철수 끌어안치고 이런 식으로 대선 승리를 이끈 선거연합을 다 해체시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갖고 추국시키고, 황상무 시민수석 바로 안 자르고 했다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회 나가서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해놓고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진작에 좀 비판 좀 하지, 이렇게.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했다. 그리고 또 인사는요. 인사도 엉망이었다는 거죠.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18명. 그런데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 윤석열 이 인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비판하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대통령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조선일보 사설 뭡니까? 윤석열 야당 도움 없이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냥 이 절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이것도 오늘 사설이에요. 유례없는 여참패.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매섭게 질책했다. 야, 대박.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동아일보도 뭐라고 합니까? 총선 사상 역대 최악의 패배라고 하는 거죠. 최악의 패배.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은요, 최고의 압승인 거예요, 지금.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 2년 국정에 최악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민심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독선적인 검사 리더십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언론과의 소통 단절,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불통 이미지를 고착화했다. 또 야당과 문제 있거나 자기들 관련해 가지고 무슨 지적이 있으다 뭐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전인 정권 탓,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일관했다. 정말 어이가 없지요.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외면하면서 대통령은 당정 일체를 내세워 여당을 사실상 윤석열의 당으로 만드는데 주력했다. 또 뭐 했습니까? 일부 열성 지지층을 향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면서 이념 논쟁의 선두에 서서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진짜 어처구니 없죠. 아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왜 옮겨 갑자기 난데없이?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요. 일반 지지자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버 맨날 보고 있는 이런 유튜브에 빠져 있는 구구 유튜버에 빠져 있는 구구 지지자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야권이건 여권이건 홍범도를 누가 문제 삼았어 지금까지. 우리의 독립 영웅인데. 이런 짓이 다 이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념. 무슨 이념이야.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은 초대받지 않은 이슈 메이커였다. 법무장관 출신의 한동훈을 여당의 수장으로 보내놓고 자신은 24차례 민생토론회 하면서 수십조 원의 규모의 재정 지출 약속하면서 여당 선거 측면에서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디올백 수수 논란, 그리고 황상무 막말, 이종섭 대사 임명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여당 선거를 대통령 리스크에 빠뜨렸다. 이처럼 선거전 내내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일대 변신을 노린 국민의힘의 노력마저 무색해졌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잘했냐? 한동훈이 잘했냐? 그거 아니죠. 한동훈도 뭐 했다는 겁니까? 목련 피는 봄 같은 뜬구름 공약을 남발하더니 어느새 거칠고 험한 언사로 범죄자를 단죄하는 검사시설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야당 200석 위기론 내세운 읍소리 전략만 핀 거죠. 여러분 세종으로 국회 이전하겠다는 거 이거 어디 갔습니까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세종으로 국회 오기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갑자기 없어졌어. 그냥 싹 없어졌어요 지금. 결국 나온 결과는 참담했다. 이제 윤석열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이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재명 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조중동이 다 하는 말이야. 빨리 이재명 대표 만나. 응? 이재명 대표 허락 없이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막 지금 정치 보건 야권 대화 그러는데 그 누굽니까? 결국은 이재명인 거거든요. 빨리 이재명 가갖고 무릎 꿇어 그 얘기예요. 이재명 허락 없이는 이제 넌 아무것도 못해. 대통령이 이제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허락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라. 전반기 때는 야 총선만 지나면 보자 그런 기대가 있었지. 그런데 후반기 때는요 이제 끝난 거야. 윤석열은 임기 내내 야권 190석 가진 이 엄청난 야당 국회가 장악한 그 더군다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그 국회를 상대하면서 쓸쓸하게 임기를 맞춰야 돼요. 무력하게. 그렇게 안 하려면은 빨리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대통령 자신이 뭐라고 했냐? 올해 초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 예견처럼 당장 여권 내 패배 책임론에 시달리는 등 잔인한 시간이 닥쳐올 것이다. 아 대박. 아 동아일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윤석열 너가 스스로 예언한 것처럼 여권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거의 식물 된다고 했지? 그 말처럼 이제 곧 잔인한 시간이 닥쳐올 거야. 어우, 대박. 대박. 윤석열, 곧 너한테, 겨울이 올 거야. 잔인한 시간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뭐라고 하냐? 하지만, 윤석열 스스로 바뀐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겸손한 리더십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게 필요하다면 뭐 하라고요? 거국내각. 거국내각. 지금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하는 말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 국힘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뭐 하라는 겁니까? 거국내각 하라는 거예요. 거국내각. 야권 인사 장관 세우고 야권한테 권한을 주라는 거지. 어쩌면 총리도 야권에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데려올 수도 있어. 그 정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주제가 이 주제인데 총리요. 야권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거 이미 방송 예전부터 했어.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벌써 수개월 전에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아주 정말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국정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반드시 개각을 할 텐데 그때 아마 총리를 야권에서 데려올 거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거의 확실해요. 누구 데려올까요? 누구 데려올 것 같아요? 그 이슈는 네 번째 가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선은 중앙일보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도 오늘 사설을 내보냈죠. 제목 참패한 집권 여당 협치 소통으로 국정기조 전면 혁신하라. 여기도 뭡니까? 협치 소통. 한마디로 이재명 빨리 만나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거야. 이재명 대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야 빨리 이재명 대표 앞으로 기어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4.10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민심을 우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2년간 이태원 참사나 최상병 순직 등 국가적 비극에 누구 한 명 책임지고 물러나는 의지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물가 고하, 의정 갈등 등 민생 현안 해소에도 실패해 불통의 이미지가 축적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유권자가 결국 레드카드를 꺼냈다. 이런 조짐은 언제부터 보인 겁니까? 이미 지난 10월 달에 이미 다 알았죠, 이때.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미 드러났지만 그때도 대통령실은 혁신을 거부한 채 야당 공격에만 기대며 시간을 허비했다.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의 전면 혁신을 요구한다. 소통과 대화, 공감 능력을 발휘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정 협치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슷하지요, 동아일보랑. 동아일보는 거국내각이었고요.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여야정 협치기구.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민주당한테 주도권을 주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지. 민심 대신 용산만 쳐다보며 거수기 노릇을 해온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 2년 뒤 지방선거나 3년 뒤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 지금 보수 언론들은 희망으로 돌리는 거 없어요. 요번에 MBC에서 김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100석만 넘기면 이건 괜찮은 거야. 막 그런 이상한 헛소리 했는데 조중동 누구도 그런 헛소리 안 해요. 이번 선거는 철저한 패배고 거의 보수의 괴멸이거든. 지금 이 상태로는 정부가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과 야권과 이거는 대화, 소통, 함께 정치하는 거, 심지어 거국내각까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조중동의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 오늘 김순덕이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뭐냐?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성남 민심.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지금이 내각제였으면 총리 쫓아내고 정권을 갈아치우는 야당의 승리였다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죠.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꾼다면 총선 패배를 딛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대통령으로 정권 지상줄에 대해 기여할 기회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순덕이 뭘 예를 들으냐? DJ. 김대중 정부 때 총선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DJ는 어떻게 했냐면 총선 패배한 다음에 담화문을 통해 야당 총재, 그때 누구냐? 이회창.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이회창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실제로 만나 상생 정치를 약속했다. 윤석열이 그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선 때 졌잖아요. 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회창이 정말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진짜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버리고 막 그랬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대통령 어떻게 하냐. 국정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굉장히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서 양보를 많이 했죠. DJ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같아요. DJ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영수회담 제의했고 그때 양보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이 보수들이 DJ를 막 비판하고 조롱했지만 지금 다 뭐라고 하냐? 그때 DJ처럼 해야 한다. 윤석열 그렇게 할 수 있어? 묻는 거죠. 하겠습니까? 못하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이 끝나고도 그랬다. 저와 내각이 반성했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라고 말했지만 바뀐 건 없다 하면서 지금 윤석열 바뀔 수 있겠냐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힘 대표들을 갈아치울 땐 또 지금 참모들도 윤석열 옆에 있는 참모들도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이 국힘 대표들을 갈아치울 때 그거 아니다 한마디 못하고 북치고 장구친 그 사람들 다 간신이라는 거예요. 간신. 하계회 같은 민생토론회나 연출했던 참모진과 내각은 물론이고 이틀막에 이어 파틀마 사태까지 번지게 만든 경호처에도 간신이 수두룩하다. 이것들 먼저 다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다. 대통령 빼고 이렇게 지금 참모진을 했던 경호처까지 싹 바꾸라는 거예요. 싹. 윤석열 들어와갖고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박살낼 줄 알았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문제라든가 동창들 문제, 검사 특수통, 자기 식구들에게 박절하지 못하면서 내 식구 아니면 잠재적 피의자로 아는 검찰주의자 윤석열만 보일 뿐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대로 3년을 갈 수는 없다.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는 없으니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정무 감각이 꽝이니 정치 경험 많은 비서실장 들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순덕은 제2부속실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상민 빨리 경질하고 아직도 이상민이 있어요. 이게 뭐야. 윤석열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오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중요한 말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총선 패배한 다음에 탈당하라고 했거든요. 탈당하고 3년간 당적을 떠나시라고 했는데 윤석열에게도 국민의힘 탈당해.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살아생전 김수환 추기경은 2000년 월간지 신년호에서 DJ에게 남은 임기 3년간 당적을 떠나 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 곁에 큰 어른이 있다면 분명 같은 조언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 너 탈당해. 그 말이거든요. 탈당하라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야. 거기까지. 보통 이런 말은 언제 오냐면요. 대선 앞두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임기가 벌써 3년 남았어. 3년 남았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 벌써 탈당 얘기 나오잖아요. 탈당 얘기.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이게 이번 선거의 후폭풍입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저 보수권이 받고 있는 충격이거든요. 돌려 말하면 야권은 엄청난 큰 승리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200석 안 됐다고 막 실망에 빠져 있는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지금 보수에서는 이렇게 막 절규하고 있어요. 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다. 막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크게 이긴 거니까 200석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면 여러분 집까지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이 겹쳐. 이런 것들 다 잡아줍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보험이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 잡아야지 보험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면 그렇게 컨설팅 해드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